자, 축구인데, 자, 요 경기 일단은 둘 다 공통되게, 브리즈번하고 멜버른 이 빅토리, 물론 뭐, 빅토리가 좀 더 나았어요. 사실 수치상이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 시즌 개막해가지고 일단 객관적 상대전이 있어요. 두 차례나. 멜시티전, 웨스턴 시드니전. 요전이 있는데 뭐 결과 유무를 떠나서 그 속에 어떤 내용은 분명히 멜버른 빅토리가 좀 더 나았다. 근데 잠재적으로 지난 시즌도 라인업에 어떤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작년에도 무라는 수치를 끌어내고 물론 홈콜에서는 또 멜버른 이 빅토리가 또 가져갔던 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잠재적으로 어쨌든 무라는 수치는 기본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승패로 갈린다면 멜버른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한 경기는 되지 않을까. 어쨌든 수치상의 객관적 상대성도 보면 멜버른 시티전도 둘 다 공통되게 2대0으로 졌어요. 하지만 그 속에 뭐 좀 수치적으로 얼마나 좀 더 좋은 경기력을 했고 상대에게 어떤 데미지적인 면도 좀 더 줬는지 이런 범위에서는 분명히 좀 더 멜버른 빅토리가 나았다. 그래서 무라는 여지도 있다는 게 어쨌든 브레즈먼도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콜이라는 거. 그래서 요 경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호주 리그는 사실 오바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오노바는 내가 따로 언급은 안 하는데 뭐 오노바는 안 갔어요. 승패 경기만 다 했지. 자, 어쨌든 요 경기는 좀 무라는 수치, 햄무 요 어떤 승패로 갈린다면 멜버른 좀 봐야 되고 무라는 수치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반. 그래서 요도 근사치는 그래 큰 어떤 차이의 어떤 경기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배당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이고. 자, 삼성하고 안양이다. 자, 두 팀. 앞선 경기를 봤죠. 앞선 경기를 봤죠. 앞선 경기 보면 사실 전반전은 사실 안양이 좀 더 좋았고 퍼포먼스가 후반전은 분명히 좀 더 좋았던 쪽은 수원 삼성이었다. 자, 오늘 어쨌든 라인업의 구성원을 보면 어쨌든 완전체예요. 둘 다. 그죠? 현 시점에 놓고 보면 다행스럽게 안양이 김경준하고 안디르고가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잖아. 하지만 후반에 서브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얘네들이 다 나올 수는 없어요. 분명히 부분적으로 전술적으로나 미들에 좀 더 숫자를 넣고 싶거나 이러면 분명히 뎁스의 어떤 변화는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거는 어쨌든 뭐 4백이냐 3백이냐 요 내용이죠. 어쨌든 안양의 디펜스는 좋은 팀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 유연하게 경기하고. 작년에 안양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공격적 성향이 강한 팀이었잖아. 올해는 유연하게 경기하는 팀이에요. 박을 때 박고 리드함에 조금 더 지키는 축구를 하고 그걸 지키고 버텨내면서 결과를 얻고 이런데요. 혹여나 상대에게 선취골 뺏기면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박는 수치도 높은 팀이에요. 자, 안양. 오늘 일단은 앞에 라인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물론 선발이 먼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조나탄하고 아코스티, 백성동은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백성동이가 공미 자리에 서기에는 사실 뭐 안드리구도 있고 홍찬범도 앞에 경기 나왔지만 그죠? 그 뭐 한기욱도 있고 뭐 여러 면에서 앞에 경기가 눈에 띄는 게 주현우가 빠지고 9대0을 이제 좀 넣었더라고. 9대0을. 주현우도 나쁘지 않은데 앞에는 그냥 벤치 멤버였고 오늘 또 9대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팀의 센터는 분명히 백동규하고 이창용이가 쓸 거다. 알겠죠? 요런 내용. 요런 내용. 원정이 뭐 그런 얘기 하지마 형이. 그럼 못한다 해가지고 또 못하겠나. 그런 건 아니잖아. 잘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거는 본인들 생각은 딱 머릿속에 두고 딱 해. 여기 언급하면 형님들 헷갈린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안양은 전방에서는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백성동은 와 느낌 좋더라. 그자? 그 다음에 조나탄하고 아코스티 그리고 공미 자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안드리고 오늘 나올지 홍창범이 나올지 좀 더 공격 범위의 어떤 좀 내용을 좀 보여주려고 하면 좀 보여주려고 하면 안드리고가 나와야 되고 좀 디펜스 범위까지 좀 신경 쓰려면 홍창범이가 나와야 되고 홍창범이가 좀 좋은 게 디테일하면 분명히 떨어져요. 하지만은 많은 활동량 앞에 경기도 정석하고 둘이 나가고 존나게
달리더라가 경남전에. 그죠? 그 내용이고, 그리고 뭐 김정준은 아마 서브가 더 올릴 거예요. 어쨌든 좀 힘이 떨어져 있을 때 스프린트 되고 벗게 되고 키패스, 기회 창출, 그리고 결정력, 이런 범위에서는 분명히 김경준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쨌든 오늘 기준되는 거는 전방에는 그 느낌이다. 알겠죠? 자, 그 내용이고, 수원 삼성은 어때요? 와, 퍼포먼스 끝무렵에 좋잖아. 앞에 경기도 어쨌든 후반을 지배했습니다. 더 좋은, 위협적인 장면, 그리고 좀 더 우위적 경기를 보였어요. 후반전만 놓고 보면. 전반전은 분명히, 안양이었고. 자, 수원도 앞선 경기, 국내 자원들만 이루어졌어요. 일단은 전방에는 오영규 센터, 좌우에는 전세진하고 누승우를 섰어요. 요 내용 나왔고, 그리고 뭐, 사리치, 뭐, 그 다음에 뭐, 이종성은 어쨌든 디펜스, 그 다음에 강력 무기를 공미 자리에 좀 세웠던 게, 이게 눈에 띄더라고. 물론 뭐, 좀 사리치가 공미 자리에 좀 있는 게 좀 더 올리는데, 어쨌든 중앙 미드필드 자리를 좀 봤어요. 그리고, 이 디펜스, 일단 양상민하고, 일단 불투가, 그죠? 불투가 서브로 들어갔다. 오늘은 좀 불투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요런 내용. 요런 내용이고, 이기재는 꼽혀있으니까, 김태환도 서브로 먼저 들어가더라고. 서브로 들어가고, 어쨌든 라인업은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큰 변화는 없고, 자, 요 경기는 일단은 0대 0이란 내일이라는 게 없는 경기예요. 단도대 매치죠. 정말 팽팽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이 영장 승부까지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 0대 0. 참 이 경기 어쨌든 어느 팀이든 선취골이 나오면 선취골 나온 팀은 무조건 눕힐 거예요. 양 팀 다 마찬가지야, 이 조건은. 그 속에 어쨌든 좀 디펜스가 좀 받쳐주면서 박음 속에 디펜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 이 내용은 좀 더 안양이 좀 더 좋았다. 뭐 물론 뭐 리그 자체가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는 틀리지만 어쨌든 성향상 그 내용은 좀 더 안양이 좀 좋았다. 버티는 거. 아시겠죠? 안양은 또 디펜스 범위, 그리고 미들에서도 김정혜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사실 디펜스에도 뭐 연재민도 있고 뭐 있어요, 이마대로. 알겠죠? 요 경기 일단은 무라는 수치 참 정말 팽팽할 것 같아요. 이게 승부패 다 있어 보니까 내가 뭐라 따로 언급을 못 하겠다. 아시겠죠? 예. 어쨌든 어려워요, 이 경기.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가와사키하고 빗셀이다. 자, 가와사키하고 빗셀이다. 자, 빗셀이 좀 반등된 내용 보였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죠? 반등된 내용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와사키는, 불안하지만 홈콜에서는 그래도 확실하게 안정감이 있고 상대를 그래도 좀 우위 속 경기를 하고 또 그 속에 어떤 많은 수치 속에 압도하는 경기도 좀 포함되어 있고, 물론 뭐 예년의 가와사키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년에는 뭐 그냥 점유율 자체가 7대3 이상이었지. 그냥 점유에 관심 높고 가두리만 쳤잖아. 근데 올해는 진짜 성향이 바뀌었다. 뭐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하는 어떤 가와사키의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홈 원정 안 가리고 나타냈던 기록이고, 근데 올해는 부침이 있는 경기들이 원정에 좀 많이 나타났고, 홈콜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홈콜에서는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우위 속 경기를 하더라. 뭐 작년보다 좀 다미앙이 좀 처졌거든요. 다미앙이 조금 처진 감이 있어요. 득점이나 고바야시도 옛날 나가무라하고 있을 때 어떤 케미가 좀 더 좋았지. 그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자국내 친구들 중에는 뭐 이에나가가 제일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르치뇨라는 친구, 이 친구도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기준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가와사키는 홈콜의 내용이 좋다. 그리고 반면에 빗셀이 일단 반등된 내용을 나왔죠. 반등된 내용을 보여줬죠. 가장 컸던 게 뭐냐면 그 비중이 디펜스가 좋아졌다는 거.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수치 올릴 줄 알고 종류에 관심 놓고 항상 뭐 밀리지 않는 축구를 하는 빗셀입니다. 근데 빗셀이 안 되는 게 수치 대비 골 안 나오고 오히려 실점이 우리도 그러니까 선취골 먼저 뺏기고 끌려가는 축구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먼저 골이 넣고 그걸 지키고, 그리고 이 아들도 막 무조건 박는 팀 아닙니다. 빗셀도 리드하게 되면 눕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 디펜스는 아니지만 밸런스 유지하고 좀 더 후퇴된 내용을 보이는 빗셀 골배다. 자,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건 누구예요? 오사카 유야죠. 그 다음에 무토, 둘 다 공교롭게도 뭐 브레멘에 있었고, 뉴캐슬이 마지막,
유럽 생활 청산하고 둘이 이제 유턴을 했어요. 해가지고 오늘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사실 뭐 샴페르나 보얀이나 이런 친구들 영향이 좋은 친구들이 거의 시즌 아웃이잖아. 작년에도 그랬어. 그런데도 어쨌든 이 친구들이 없는데도 끝 무렵에 어쨌든 강등권에 있었지만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고 반등된 내용이 나왔고 이제 강등권에서 멀어졌습니다. 물론 뭐 경기 양상 사실 이 경기에 의미는 없어요. 빗셀은. 반면에 가와사키는요 지금 2위거든요. 요카마 마이로스가 지금 1위 여유있게 1위였는데 앞서 두 차례 이왔다고 일어나다는데 졌잖아. 삐걱거리면서 승점 차가 이제 2점 차야. 남은 경기 2경기고. 어쨌든 가와사키는 지금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어쨌든 이기는 조건에 축구는 할 거예요. 근데 그 동기부여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더나 안 나오지. 하지만 어쨌든 이 경기의 어떤 집중도 그리고 홈콜에서 좀 더 나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전력이나 이런 범위에서는 가와사키가 좀 더 좋다는 거 그리고 이 상대전이 있어요. 여기 시즌 초반에 원정에 가와사키가 우위속 경기를 했고 빗셀한테 1대0으로 이겼다. 이런 조건들까지 계산했을 때 가와사키가 유리하게 보인다. 아시겠죠? 요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데이터 한번 보내드리고 자 폴더스 줄이 갖고도 가보고 알겠지? 배당들이 다 높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살하고 좀 나눠서 가요. 나눠서 가고 총알을 나눠서 가고 이렇게 꾸준하게 가야 된다. 막 무식하게 다 때려박고 이러지 말고. 데이터 다 보내드렸어요, 형님들. 확인하시고. 날씨하고 상관없지. 축구 뭐 씨발 폭우 아니면 있나? 지금 가을 아이가. 우리 한국과 똑같아. 여름에 비 존나게 오고 가을 겨울에는 비가 오나 마야. 후배님 후원했나? 자, 요카마하고 우라와다. 요카마하고 우라와다. 자, 요코하마하고 우라와입니다. 자, 요코하마 마이너스가 사실 삐걱했잖아. 그죠? 좀 여유롭게 우승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보여줬지만 이것도 끝까지 달려야 된다. 무슨 최고의 분석가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행위. 뿌아질 때도 야무지게 뿌아지고 역킬 날라면 또 역킬 난다. 그게 무슨 분석가고. 그냥 간 좀 볼 줄 안다는 이 수준이지. 자, 일단은 요카마 마이너스하고 우라와다. 자, 요카마 마이너스. 일단 용병의 의존도가 높고 분명히 그만큼이나 용병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는 어떤 내용을 좀 만들어주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아요. 올 시즌 기준은 마르코스가 항상 좋았잖아. 빡빡이. 작년만 해도 마에다하고 이 둘이의 어떤 케미는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은 마르코스는 아직까지 무득이다. 그러니까 득점의 어떤 관여되는 부분, 뭐 키패스나 이런 거는 좀 아직 유연함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득점이 안 나온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아닐까, 마르코스는. 사실 마에다나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케미는 진짜 좋았거든. 일단 현 시점에서는 요감 마이너스 뭐 엘버라든지 그리고 노페스 일단 기준이 되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다. 그리고 뭐 국내 자국내 친구들은 나카가와 이 친구도 뭐 작년에는 서브로 마에다의 그늘에 가려서 이랬는데 올해 뭐 마에다가 없는 그 빈자리를 와 잘해주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번뜩이는 면도 있고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의존도가 높고 자 지금 결과물이 좀 안 좋았잖아. 당연하지. 해주까지 다 보내주지. 안 좋잖아. 그지? 요 내용이고 그리고 우라와도 지금 안 좋아요.
여기도 보면 의존도가 좀 높죠. 근데 올 시즌은 에사카가 좀 불편해요. 좀 좋지 못합니다. 물론 우라와가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두 팀이 3대3인가 그랬을게요. 좀 더 우위수 경기는 요가 마이너스가 원정에 3대3 무승부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우라와가 강팀들, 그러니까 상단에, 물론 우라와도 준수한 내용을 보이는 강팀이에요. 근데 이 팀을 맞아서 3대3 결과물, 좀 더, 우라와가 지금 최근에 안 좋은 게 수치나 점유에는 크게 안 밀려요. 근데 골이 안 나온다. 디펜스는 좀 불안하고,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모벨이나, 누구야, 웅커나, 얘네들도 사실 모베리 말고는 웅커도 좀 기복적인 면을 보이고 전방에서도 좀 고립되는 상황 이런 내용도 좀 보이더라고. 에사카가 좀 반등된 내용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어쨌든 요 경기 우라와는 이 경기였던 사실 뭐 동기부여적인 면이나 뭐 중요도는 좀 낮아요. 예. 근데 반면에 요코하마 마이너스는 이제 똥줄 탔어요. 이제 좆됐다 이제. 오늘 짚으면 오늘 지고 가와사키 이기잖아. 이 바로 역전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이 경기의 어떤 집중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겁니다. 근데 요가와 마이너스가 이 밑에 처진 누구였노? 이와타한테 지고 또 하나 간바였나? 그것도 홍콜에서 졌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요가마가 좀 안 좋았던 결과물을 얻었을 때는 항상 수치 우위속 경기는 합니다. 근데 수치 대비 상대가 디펜스 극단적 디펜스 하면 이걸 뚫어내지 못하고, 상대에게 어떤 제한적인 어떤 수치 속에 골을 내주고, 그런 가운데 결과물이 적거든. 근데 오늘은 우라와가 그런 성향은 아니야. 극단적 디펜스 하는 팀은 아닙니다. 좀 웬만큼 막 덤비고, 좀 그런 팀이에요. 좀 달라들고, 그래서 또 디펜스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했죠. 그런 범위에서 다른 팀들보다는 좀 더 수월한 경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은 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쇼난하고 사칸이다. 자, 일단은 지금 역대급 지금 뭐 승격 요 싸움이라고 했지. 강등 싸움이라고 했잖아. 지금 이 쇼난이 지금 13위에 올라 있어요. 근데 강등권하고 2점 차야. 쇼난이 보면 경기력이 존나게 좋아요. 강팀들 상대로도 홈콜에서 우위수 경기도 하고 가와사키, 요코하마 이런 아들보다 더 우위수 경기를 보였다. 쇼난이. 그러니까 이게 수치 대비 골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내용이야. 쇼난은 항상 우위수 경기 팽팽한 경기랍니다. 밀리는 경기는 거의 없다. 반면에 사칸은 어때요? 사칸도 나쁘지 않죠. 물론 사칸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9인가 그렇던데 밀리진 않아요. 경기 내용에서. 근데 좀 기복적인 면이 있다. 그 대부분이 원정에서 좀 기록하다는 거. 두 팀 맞대결이 뭐 1대1이었습니다. 좀 팽팽했고 홈콜에서 좀 그런 내용이 있고 존버조합은 안 나오죠. 당연히. 방송 참여해야지 나올 수 있어. 아니면 구독자 게시판이나 그거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경기는 어쨌든 이 경기의 어떤 중요도는 분명히 쇼난이고 좀 더 홈콜이나 어쨌든 퍼포먼스는 좀 더 쇼난이 좀 더 수치적이나 이런 면은 좀 더 좋았다는 거. 기복적인 면 이것도 어떻게 쇼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좀 더 사칸이 그런 면모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쇼난은 그냥 결과물이 좀 안 따라준다는 거. 기복이 아니고 그냥 경기력은 항상 수치상으로는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경기는 일단 무라는 여지는 좀 있다고 보되 무라는 여지는 좀 있다고 보되 이것도 한 점차 승부 요런 근사치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시미즈하고 가시마다 시미즈하고 가시마다 자, 시미즈 와 홈콜에서 내용이 좋아. 근데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득점의 어떤 기대치가 득점의 기대치가 사실 누구야 저 산타나밖에 없다. 우중도가 너무 높아요 시미즈는. 근데 홈콜에서는 진짜 알아줘 시미즈가. 근데 앞에도 이았다 우리 씨발 그때 요거 뭐였노 존버조합이었다가 그자 1대1 이기고 있다가 끝무렵에 또 한 골 먹고 극장 막아져가지고 또 1대1 못 가고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었는데 반대로
또 그 전에 경기도 홈콜에서 1대0을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시미즈는 딱 나와. 한 골 넣으면 눕힌다. 다른 거 없다. 한 골 넣으면. 근데 뭐 득점이 나오지 않는 구간까지는 팽팽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상대가 전력적으로 우세한 팀은 디펜스를 둬가지고 그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시미즈다. 가시마 어때? 올 시즌 가시마 뭐 작년하고 똑같아. 뎁스가 좀 약하죠. 이연화가 안 됩니다. 어제도 가시마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아요. 순탄치만은 않다. 분명히 시미즈는 지금 강등권에 있고요. 16의 자리에서 이대로 패하면 그냥 끝나. 진짜 고비예요. 근데 시미즈가 홈콜에서 나쁘지 않다. 가시마도 잔재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잖아. 이 경기의 어떤 중요도는 없습니다. 가시마가 들쑥날쑥해요. 근데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분명히 홈골보다는 원정이 부진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두 팀 맞대결이 가시마가 2대1로 이겼어요. 홈골에서. 그리고 압도하는 경기가 좀 나왔다는 거. 물론 이 범위는 시미즈가 한 골이 먼저 나왔고 그 위에 극단적 디펜스 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점유가 되고 수치가 높았고, 그런 가능성이 90분 기준의 수치의 차이는 그 정도로 좀 컸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고, 이 경기는 일단은 무라는 수치 있지 않을까. 요것도 20배, 요거는 20배 다 있을 것 같아. 무라는 수치. 참 당구에서 모르면 똥창이라 했는데 모르면 무지 씨발. 안 그럴라. 업 좀 눌러주세요. 좀 어렵네요, 이 경기는. 동기부여적이면은 시미즈가 이빠이 있다. 이빠이 있으면 뭐 동기부여대로 나오더나. 그죠? 그러니까 앞에 이와타전이 중요했어. 그 경기를 잡았더라면 좀 더 수월할텐데 극장골을 쳐먹기가 좋지 못했고, 또 이와타 입장에서는 일말에 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경기 남았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데 무조건 이와타는 오늘 이겨야 돼. 비기는 거 없다. 이와타 나중에 경기에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고야하고 도쿄다. 여기도 일단은 여기도 도쿄 같은 경우는 잠시만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자, 데이터 다 보냈고, 자, 나고야하고 도쿄다. 자, 나고야. 예년보다 좀 안 좋아졌던 게, 예년보다 좀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작년에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잖아. 그리고 골이 만들어지면 그 단단함, 그걸 지키고, 결과를 얻는 팀이 나고야였어. 그리고 역습의 내용이 좀 강점이 있었댔잖아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마테우스였죠. 물론 올해도 역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야. 나고야가. 그러니까 예년보다 좀 디펜스 범위도 좀 별로 안 좋고요. 선취골 먼저 먹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도쿄는 어때? 도쿄도 기복이 좀 있죠. 근데 얘네들이 진짜 좋은 내용 보이면 그 어느 팀도 만만치 않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도쿄다. 도쿄가 기복이 좀 있죠. 자, 여기도 용병의 우존도가 높다. 일단 아다일턴, 네안드로, 그 다음에 좀 누구야, 올리베리아, 디에고 올리베리아. 굉장히 높아, 우존도가. 근데 얘네들이 케미가 딱 보여주면 도쿄만큼 무서운 팀이 없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두 팀이 맞대결이 한 차례 있어요. 0대0이었고 팽팽한 승부를 거뒀습니다. 참, 이 경기 일단은 뭐 올 시즌 기준에도 뭐 일본 자국 내 친구들 중에 아베라는 친구, 뇨마라는 친구,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이 이제 점점 높아져요. 이 친구들도 분명히 영향을 좀 다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도쿄입니다. 나고야는 어쨌든 여기 우존도가 높아요. 뭐 시미즈의 뭐 산타나 멘치로 여기서도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건 마테우스다. 특히 왼발, 와 씨발 존나 무섭다. 자, 어쨌든 요 경기는 도쿄가 지지는 않겠다. 도쿄는 지지는 않겠다. 어쨌든 이 두 팀은 또 일단은 뭐
뭐 아침의 어떤 기대치나 뭐 강등의 어떤 불안 요소 요게에서는 좀 거리가 먼 두 팀의 어떤 매치업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어쨌든 요런 내용이고 조금 좀 물려. 야, 교토하고 세레스 오사카. 와. 지금 세레소가 안 좋잖아. 안 좋잖아요, 지금. 내용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세레소가. 결과물이. 근데 세레소 보면 난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세레소를 좋아했습니다. 강팀들을 상대로 막 이기고 절대 지지 않는 경기를 해왔잖아. 근데 최근에 뭔가 좀 부족함을 보입니다. 그 올 시즌 기준으로 보면 여기도 뭐 이누이가 이제 뭐 계약 캔슬하고 그다음에 뭐 이누이 빠지고 뭐 기요타케도 부상으로 좀 후반기에는 좀 제법 되는데 그다음에 뭐 파트리크라든지 장 파트리크라든지 그다음에 타 같은 호주 국대죠. 장 예년에 뭐 수원 삼성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이 높은 친구들의 활약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멘데스나 어쨌든 세레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교토 상가는 어때? 뭐 시즌 초반에도 우타카 나이지리아 뭐 이 36살인데 뭐 2부에 계속 활약하다가 어쨌든 올 시즌에 일부 와서도 교토에서 어쨌든 좋다. 그리고 교토가 훅구나 성향 똑같아. 항상 좀 역습에 의한 내용. 그리고 디펜스를 뒀을 때 니드함에 디펜스를 두거나 처음부터 박는 팀은 아닙니다. 분명히 좀 더 후퇴된 내용 속에 안전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상대의 수치도 좀 제어하면서 요런 내용을 좀 보입니다. 자, 어쨌든 교토하고 세레스 오사카. 자, 일단은 교토는요 14위인데 1점 차다 강등권에서. 어쨌든 승점을 얻어가는 경기를 해야 돼요. 반면에 세레소는 어떠냐면요 큰 무렵에 삐끗 해가지고 지금 두 마리 토끼 노리라 하다가 지금 놓친 거야. 1랑컵이었죠. 리그컵이었나? 그것도 내줬죠. 그리고 좀 아침 순위권에 있다가 좀 쳐져가지고 지금 4위잖아. 3위가 산프레체인데 승점 4점 차야. 오늘 지면 그냥 끝나. 아침에 어떤 진출도. 근데 지금 퍼포먼스가 좀 떨어져 있다. 교토가 지금 뭐 상대전에서도 1대1이었고 물론 6개의 경기 내용도 우세소 경기는 분명히 세레소가 했어요. 근데 세레소를 보면 강팀들 상대로 그래도 조금 뭐 수치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점유면이나 이런 면은 조금은 박아오는 팀 상대로는 조금 밀렸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박는 수치가 높은 쪽은 분명히 세레소가 더 높을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여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디펜스 주는 팀한테는 만약에 선취골 여부에서 선취골이 먼저 안 나온다고 하면 세레소가 힘든 경기 할 수가 있겠다. 참, 요 경기 일단은 교토는 진짜 여기서 오늘 지면 좆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둘 다 어쨌든 이 경기에 집중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기도 무라는 수치는 좀 있지 않을까. 요것도 진짜 승패로 갈린다면 그래도 세레소 무나 햄무 이 어떤 근사치 아닐까. 이 두 경기도 이 경기도 요런 생각이 듭니다. 무하고 햄무. 어저께 내가 뭐 해축 같은 경우처럼 뭐 헤르타 베르린하고 브레멘 무 아니면 햄무 요 근사치 마요르카하고 에스파뇰 무 아니면 햄무 근사치 요런 느낌이야. 요것도 아시겠죠? 자, 간바하고 이와타. 자, 두 팀의 어떤 퍼포먼스는요. 간바는 진짜 들쑥날쑥했고 근데 홈콜에서 의외의 어떤 수치나 내용을 좀 보여주는 팀이 또 간바야. 뭐 이와타도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자 일단은 뭐 이와타 같은 경우는 꼴찌 팀입니다. 간바도 지금 이제 좆됐다 진짜. 근데 좀 14위까지 1점 차야 승점이. 진짜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와타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어떤 조건입니다. 지면 여기서 그냥 강등 확정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와타가 직전 근데 이와타는 밀리는 형국의 경기들이 많아요. 근데 간바는 그래도 오늘 좀 더 우위수 경기를 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여요. 사실 여기도 어쨌든 뭐 패트릭 쓰도 못하는데 어쨌든 기준이 되는 애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노? 또 이 간바 오사카의 레안드로 이 친구하고 어쨌든 여기는 참
어쨌든 우세수 경기는 간바가 할 것 같아. 그래도 좀 더 홈콜에 그리고 이와타가 지금 보면 좀 밀리는 형국의 경기를 많이 했고 직전 경기 뭐 시미즈 경기가 좀 눈에 띄어요. 이 경기에서도 사실 계속 밀리는 형국에 실점을 했고 끝 무렵에 조금 수치를 끌어올리면서 극장골이 나왔거든. 참 요런 어떤 경기 양상은 좀 되지 않을까 앞에 경기처럼. 어쨌든 이와타는 승리 아니면 뭐 없다. 무조건 이기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좀 부담스럽겠죠, 그죠? 간바는 어쨌든 져서는 안 된다. 일단 승점을 얻어가야 되는데 승리하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 근데 무라는 여전히 이 경기도 두 팀을 좀 봤을 때 무라는 수치보다는 승패로 갈릴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이 경기는. 그래도 좀 간바 쪽으로 조금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간바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 뭐 주력급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후달리지. 이것도 고배당 뺄 때나 뭐 그렇게 좀 도전적으로 가는 경기에 뭐 좀 꼽아 넣던가 이거 아니면 뭐 하기 힘든 경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산포하고 사포로. 자, 와, 사포로가 좋더라. 유튜브 올라가지. 다시 보기. 자, 산포하고 사포로. 자, 사포로 어때? 와, 사포로가 홈콜 기준에 뭐 가와사키, 요코하마하고 전부 승점을 얻어갔죠. 그런 내용을 좀 보였습니다. 그죠? 일단 데이터 좀 보내주자. 시간 얼마 없네. 자, 첫 경기 1시 경기부터 가가지고. 한 조합만 정리됐으면 좋겠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데이터 다 보내드렸고요. 자, 일단은 자, 빨리빨리 할게. 마무리 짓고 빨리 정보 조합하고 하자. 심하게 하자. 사부하고 사포로인데 사포로가 내용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결코 그죠? 그리고 또 사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뭐 순위권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아침에 순위권은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오늘 경기 별면 최종전까지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된다. 왜? 세레소가 어쨌든 지금 바로 밑에 있거든. 물론 승점 4점 차라는 여유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오늘 경기 패하고 세레소가 이기는 가죠. 그러면 최종전까지 1점 차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유리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얻는 범위는 좀 보여줘야 된다. 일단은 사포로가 만만치 않은 내용을 보여주지만 최근의 흐름에서는. 근데 잠재적으로 사포로가 기복이 있잖아. 박음속 디펜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선취골 여부에서 선취골이 먼저 안 나오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향을 보여요. 사포로는. 왜? 한 골 지면 바로 반응을 보이는 팀이거든. 동점까지 가려고 막 박아야 되거든. 그럴 때 막 틀리푼다. 그런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실 사포로이기도 해요. 사실 뭐 올 시즌 기준으로 보면 우라와에서 한참 오래 뛰었던 이 고로키, 그 다음에 뭐 기존의 가네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누구야, 그만 이름 뭐 페르난데스나, 어쨌든 역량이 다분한 친구들, 골에 관여되는 부분이 분명히 비중이 높은 친구들이 있다. 잘한다 얘네들, 잘 박아. 근데 확실히 박음속 디펜스가 안 된다는 법이. 이 속에 어떤 내용. 그리고 쌈프는 거의 전반적으로 홈콜에서는 거의 뭐 우세속 경기 압도하는 경기도 나와지고요. 최근에 좀 삐끗한 내용은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비셀전도 보면 뭐 4대0으로 졌지만 퇴장 변수가 일찍 나왔고 결과물이 어쨌든 밸런스 무너지고 4대0으로 대파한 경기였고 그죠? 자, 쌈포도 어쨌든
올 시즌 기준으로 모리시마가 기준이에요. 진짜 잘하지. 그죠? 요번에 뭐 동아시아 국대도 좀 뽑히고 좀 내용을 좀 보여줬던 친구인데, 자, 어쨌든 이 친구가 기준이고, 그리고 여기는 의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러 선수가 골에 관여가 되더라. 정말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의존도가 높은 팀들은 그 의존도가 높은 선수가 좀 부진한 내용을 보이면 좀 결과적으로 좀 얻기가 힘들더라고, 보면. 근데 여기는 골고루 다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는 공수 양면으로 좀 좋은 팀이 진짜 쌈프 아닐까. 최근에 좀 이 후반기 좀 끝무렵에는 조금은 좀 부진한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또 홈콜의 기대치는 높고, 그리고 현 시점에 집중도는 좀 높은 팀입니다. 삿포로는 그런 데 영향은 없어요. 일단 부담감은 털어냈습니다. 강등권에는 일단은 벗어났으니까. 자, 어쨌든 요 경기는 나는 처음에 삿포가 최근에 좀 부진한데요. 반면에 삿포로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산프와 비견되는 팀들이 있죠. 이 팀과의 대전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데요. 요 내용을 좀 보여줬다는 거. 그런 면에서 좀 삿포를 좀 역배나 프렌으로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순리적으로는 좀 산프가 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후쿠하고 가시와. 와, 여기도 진짜 씨발. 일단 가시와는 벗어났어요. 근데 이 후쿠도 지금 15인데 승점 1점 차입니다. 승점 1점 차. 그리고 후쿠가 보면 뭐 상향은 앞에도 맨날 얘기했지만 상대의 수치를 제하면서 역습의 내용보다는 제한적인 수치의 골을 잘 넣는 것 같아. 그리고 상대가 박아오면 그걸 상대의 수치도 제어할 줄 알고 요런 내용. 가시와도 그래. 가시와는 뭐 아니면 도지. 극단적 디펜스 하는 야들은 무조건 한 골 넣으면 극단적 디펜스야. 근데 그 버틸 줄 안다는 거지, 가시와도. 또 박을 때는 솔직히 박을 때 더 잘 박는 팀은 좀 가시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성향이 닮아 있는 두 팀이고요. 이 경기도 잠재적으로 무라는 수치는 있다.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점 차 승부. 그리고 이 경기였던 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어떤 팀은 분명히 후쿠다. 그리고 홈콜에서는 좀 더 보다 안정감은 있겠죠. 그죠? 홈콜의 어떤 내용이 좀 더 낫더라고. 가시와는 뭐 그런 거 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요 경기도 진짜 근사치. 무 아니면 햄무 요 조건. 요 내용.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 왔다 이제. 끝났다 이제. 자, 센트럴하고 웨스트 유나이티드. 이거는 패스. 일단. 다른 경기들은 좀 차이가 좀 나는 거고 뭐 좀 참고 범위가 있던데, 둘이는 참고 범위가 없다. 결과물도 안 좋고 뭐 객관적 상대성으로 보일 수 있는 뭐 경기가 있긴 하더라고. 뭐 퍼스하고 뭐 이 대결 뭐 이런 대결은 좀 일단 둘 다 부진한 내용이고 못 가겠다 이거는. 일단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항상 뭐 작년에도 좋았고 그죠, 공수 밸런스 좋았는데 올 시즌은 그런 성향이 안 보여주고 있다. 못 보여주고 있다.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센트럴은 뭐 작년에도 역시 수치는 높게 나오고 아니면 뭐 전력적으로 우세한 팀한테는 좀 밀리는 형국 속에 그냥 치고 뭐 이런 값이나 뭐 네임밸류는 뭐 지난 어떤 커리어 뭐 작년에 어떤 성적이나 이런 범위는 분명히 웨스트 유나이티드지. 근데 올 시즌은 뭐 일단 틀리다는 거. 가기 싫다. 알겠죠? 패스. 그 다음에 김천하고 대전이다. 자, 대전이 우익수 경기는 좀 해왔어요. 근데 위협적인 장면은 김천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대전도 어쨌든 박는 거는 잘하지만 디펜스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뭐 기준이 되는 거는 뭐 김민덕, 그 다음에 뭐 조유민, 뭐 권한직도 있고 이러는데 뭐 측면에는 뭐 서영재하고 김민덕이 나오더라고. 앞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 어쨌든 여기도 디펜스가 문제지만 어쨌든 유리한 조건의 대전입니다. 그래서 정황상 좀 더 안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요. 그리고 김천은 어쨌든 결과물을 2대1로 졌잖아. 어쨌든 공격하는 빈도가 좀 많아져야 되는 김천이다. 김천이 뭐 1기 멤버가 나가고 3기 멤버들이 주축으로 2기 3기 멤버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내용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1기 멤버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그냥 전방에서 한 방 해주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
여기도 어쨌든 뭐 김지현하고 앞에는 김경민하고 둘이 다 같이 나왔더라고. 측면에 사실 김한길이나 아니면 반대쪽에 건창훈이가 세아의 정상적인 건데, 그리고 또 뭐 저 공미 자리는 이영재 나왔고, 또 홀딩에는 문지현하고 또 고승범 좋잖아. 그죠? 이게 베스트라고. 그리고 측면에는 진짜 국대의 어떤 23세 올대이기도 하고 강윤성하고 이유연하고 존나 좋잖아. 그치? 그 다음에 국대인 박지수하고 송주훈하고 요렇게 설 거야.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여기도. 자, 어쨌든 대전하고 매치업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카이자하고 윌리안이 안 보이더라. 그제? 안 보이는데도 일단은 뭐 이연화가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 카이자 대신 공민은을 꼽아 넣었고, 그죠? 좌우에는 레안드로하고 또 누구 나오노? 반대쪽에. 무조건 극단적 디펜스는 안 하지. 극단적 디펜스 하겠나? 자, 어쨌든 대전은 아마 역습에 의한 내용이 일단 특화된 친구들 많잖아. 그 앞에도 보면 김승섭도 있고 인균이도 있고, 그죠? 입맛대로 다 있어. 그 미들이 진짜 좋잖아. 앞에도 김용구 빠지고 마사가 일단 공미자에 투입되고 요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마사는 먼저 투입 안 된다. 공격의 어떤 내용보다는 일단 미들의 숫자나 디펜스 범위가 좀 더 중점이 돼야 된다. 오늘 매치업에서는. 그죠? 그래서 전방에는 일단 뭐 기존에 3명은 나올 거야. 내한테로 공민원이 나올 거냐, 카이저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윌리안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인규이나 김승섭 이런 애들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미들은 고정 주세종하고 현식이 나왔거든. 그 다음에 이지연 나오고 요렇게 3명이 나왔다.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김용욱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 경기는 참 요 경기도 여기는 진짜 승부비 다 했을 것 같아요. 김천이 결코 1차전 수치상으로는 내 영상을 볼 수 있잖아. 이거는 하이라이트로. 분명히 김천도 좀 더 위협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했었어. 뭐 대전도 좀 가지고 있지만 진짜 이 경기는 오바의 향기는 조금 나는 경기이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승패로 갈린다고 하면 진짜 모르겠다. 이 승부패. 대전이 지지는 않겠다. 이런 범위도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작년에 교훈 삼아 강원한테도 1차전 잡고 원정에서 빠그라지고 그저 탈락을 했죠. 참 이 경기 어쨌든 뭐 대전이 지지는 않겠다. 이 범위가 좀 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이다. 잠시만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데이터 다 보냈습니다. 그렇지. 끝무렵 가서 근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가나? 자, 메가다하고 시드니다. 자, 시드니는 예년하고 그냥 박는 수치 잘 박는 팀이에요. 근데 박은 만큼 디펜스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또 뭐 결과적으로 또 이기는 경기, 요런 경기들을 보면 뭐 실점 범위가 있더라도 그 힘에 의해서 또 득점을 더 많이 해갖고 이기는. 어쨌든 시드니는 그런 면을 보여줬어. 빅토리 와이전도 사실 3대2 펠레스ኳ를 만들어줬고, 앞에 경기도 우세소 경기 속의 결과를 또 얻었고, 반면에 메가더가 눈에 띄는 게, 작년에 메가더는 뭐 센트럴이나 메가더나 뭐 요런 팀들이 있죠. 애들이나 이런 팀 유형들이 대부분 그냥 막 남자의 팀이다. 전부 다 존나게 잘 박는다. 받고 뭐 실점하면 실점하는 대로 또 씨발 또 동점까지 가려고 존나게 또 받고 막 요런 팀이야.
근데 메가더가 지금까지 내용이 시즌 초반에 어떤 퍼포먼스가 일단은 디펜스 범위를 중점, 그러니까 성향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 초반에. 물론 더 지켜봐야 되지만, 작년에 웨스턴 유나이티드의 어떤 느낌이 나요. 디펜스. 그러니까 제한적인 수준의 골을 넣고, 그걸 지키는 축구. 그리고 상대의 수치도 웬만큼 일부분 제어를 하더라, 메가더가. 일단 성향이 좀 그런 성향이야, 지금, 메가더가. 아시겠죠? 어쨌든 좀 수치상 우세수 경기는 시드니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드니가 한 골 박으면 홈콜에 메가더가 또 박으려고 설칠 것 같아. 성향은 일단은 그런 면모는 안 보이는데 대부분 일단은 성향 자체가 그런 뉘앙스가 안 나왔던 게 먼저 선취골을 먼저 넣었거든, 메가더가. 그러고 지키고.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에게 선취골을 먹히고 그 이후의 반응은 메가더를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작년에 어떤 뉘앙스상 분명히 바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 더군다나 홈콜이고 지고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즉 바로 또 박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래 되면 시드니는 막 한 골 넣고 만약에 박아온다 이러면 시드니는 땡큐야. 물론 뭐 시드니가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뭐 난타전 속 이런 경기를 더 잘하는 시드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물론 이거는 내가 지켜봤던 시드니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올 시즌 초반에도 어쨌든 공격 범위의 어떤 공격의 성향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시드니다.